제 채널에서 한번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실 기관 매니저보다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업이 있으시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데, 근데 주변 분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 친구분들 그렇고 보면 지금 한 4년 5년 10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다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레임화 시킨 거는 3개예요. 기업이 내재 가치라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기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하는 기업이 있다. 2200개 종목 중에 이 3개만 나누면 돼요. 2200개를 내가 봐야 되는 종목, 안 봐야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눌 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지, 횡보할지, 빠질지, 이런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 개발에 뒤처진 업종들은 실적이 계속 하향하겠죠. 그러면은 PER이 8배 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7배, 6배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룸이 있죠. 반등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알파는 나오겠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는 기업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은 주식이 아니다라고, 장기적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적으로 되게 고점에 샀더라도 기업의 내재 가치, 즉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고점에 샀지만 기다리면 위로 올라갔을 건데, 3개로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종목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2019년 4분기 실적, 2018년 4분기 실적 대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꾸준히 하면 좋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 안 드려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일수록 자기가 아는 종목에만 집중 투자해야지만 원하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고, 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이 낮은 걸 좋다라고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30% 빠지고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게 좋아요. 워런 버핏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2배 오르는 종목이 변동성이 낮아가지고 10% 오르는 종목보다 훨씬 좋다. 집중 투자하시는 거에 겁을 내지 마시고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무조건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매니저처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투자하시는 금액이 100억 원 단위가 넘어가시면은 20개 이상 가셔도 되는데, 제가 절대 수익형 200억 운영할 때도 종목이 10개에서 15개였어요. 종목을 많이 뿌리면 관리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경제 초보는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경제 공부 많이 하시나요? 경제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이 지표가 어떤 의미이고 시장에서 이 지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는지만 따져보고, 그 이후에 뭐 경제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이론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학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고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거시경제 매니아들을 위한 거예요. 내려가면 사실 되게 간단한 데이터인데,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GDP, YOY 연간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느냐, QOQ 분기별로, 그리고 뭐 금리 수준,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 실업률, 예산 수준이 뭐 얼마나 움직였느냐, 데트 투 가버먼트, GDP 대비 부채율이죠. 다 나오는데 1등부터 볼 수가 있어요. 제 1등 방글라데시, 2등 베트남. 근데 금리가 6.8%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6.4%.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경제 성장률이. 이런 숫자 본 적 있어요? 실업률 2.15%. 진짜 호황인 거잖아요. 좀만 더 살펴볼까요? 인디케이터스 들어가면은, 사우스코리아 들어가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모든 거시경제 데이터가 다 있어요. 미묘하게 이런 차트 다 만들어놔서 너무 좋아요. 커런시 우리 $1 코스피 2212. 또 재밌는 게 엑스포트가 수출이잖아요. 차트가 다 나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트렌드를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뭐 안 보겠지만 커머디티 여러분 뭐 보시면 골드 한번 봐볼까? 골드 다 나와요. 미쳤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올 하면 70년도부터 다 나오죠. 이런 사이트들이 공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의 소식을 모른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이에요. 혹시 코스피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수 자체는 전망하는 게 사실은 크게 안 맞아요. 왜냐면 지수에서 지금 28%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3% 차지하는 게 하이닉스, 그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쭉 포함하면은 반도체 시황이 한국의 코스피를 30%를 설명을 하고, 그 밑에 6% 정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은행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또 올해랑 내년에 이제 국내 주식
주식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반기부터 반도체들의 턴어라운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7년간 좀 힘들게 보냈던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제네시스 라인을 내면서 GV80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DNA가 지금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기업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이게 힘드네요. 그 얘기 좀 적게 하니까 되게 쉽네요. 펀드 매니저는 왜 하는지, 그러니까 개인 지식이랑 이런 게 충분하면 자기 돈으로 굴릴 수 있을 텐데 펀드 매니저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질문은 펀드 매니저랑 금융업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한 번씩 다 본인한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되게 화려한 면도 있었고 돈도 잘 벌었었고 주식시장이 되게 호황이었고 펀드로 계속 돈이 들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들어온 사람이 많았겠죠.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 호황일 때도 일을 해보면 고액을 받는 월급쟁이지만 똑같은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업무들도 있고 해야 되고, 동일한 패턴이 항상 반복이 돼요. 매달 월초나 월말 같은 경우는 월간 보고서 써야 되고, 분기 되면 분기 보고서 써야 되고, 반기 되면 반기 보고서 써야 되고, 고객이랑 수익자들 미팅도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고 잘 안 될 때 막 키보드 때려 부시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점심에 비싸고 맛있는 호텔 가서 먹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장기간 펀드 매니저를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하느냐, 제가 공통적으로 지켜보니까 일단 좀 착해야 돼요. 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특히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 회사랑 사실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내 주식 성과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회사가 배당을 해주면 그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돼가지고 내 주식 수익률도 좋아지고, 펀드 매니저는 단타나 매매를 해가지고 차익을 버는 게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고, 그리고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에 투자해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 항상 코카콜라 먹고 맥도날드 먹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좀 착해야 돼요. 돈과 화려함만 보고서는 들어온 사람이 롱런하는 거 못 봤고, 그리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50대 이상 되셔도 성과도 잘 나고 롱런하는 펀드 매니저를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착하고 기업을 진정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만이 펀드 매니저로도 롱런하고 성공할 수 있다. 돈이 목적이다. 개인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더 자본 수익률이 높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전보다 덜 화려해진 펀드 매니저에 입사해가지고 펀드를 운영하고 고객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펀드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네요. 부동산 투자가 훨씬 쉬운데. 자, 부동산 투자랑 제가 주식 투자랑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는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고 주식 투자는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실 때 전세만 알아보시더라도 전세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봐요? 그 지역에 내가 가보고 부동산 뭐 한 3-4군데 다녀보면서 시세 비교해보고 이 단지 내에서 어떤 동이 로얄동이고 어떤 층이 로얄층이고 그 앞에 슈퍼마켓이 있는지 뭐 안 좋은 게 있는지 학원이 있는지 다 따져보거든요. 유동성이 작고 내가 여기서 몇 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일단 하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것보다 리서치를 더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훨씬 낮게 시작을 하시고요. 반면에 주식은 쉽게 접근을 해요. 술 먹다가 야, 넌 뭐 샀어? 테슬라 좋대. 아니면 뭐 제일제당 좋대. 이런 걸로 사요. 그리고 그 사는 금액이 의미 있는 금액을 베팅을 못하죠. 왜냐면 그게 정보 매매이기 때문에.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한다라는 투자 조언도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10,000원도 잃으면 안 되고 5,000원도 잃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재테크를 할 때는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선 투자를 해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근데 쉽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마인드가 잃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리서치도 덜하고 관심도 덜 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토가 남한이
어쨌든 절반이고 상당 부분이 산으로 있고 주변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땅에 대한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높아질 수 있고 라는 게 지금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동산도 거의 전체 부동산 보급률이 100%가 넘었잖아요. 이 100%가 넘었다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상승 가능성은 앞으로는 과거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지역은 오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더라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지역은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과거보다는 낮아졌다. 부동산 공부하는 것처럼 전세 집 구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알아보고 주식 투자하시면 훨씬 성공한다.